자, 3부입니다. 개장 직전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신나는 이 목소리. 자, 오늘도 듣기에 되게 좋습니다. 자, 일단 그 일정부터 봐야 될 텐데, 고용지표 발표된 거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 고용지표가 발표가 약 30분 전에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약간 복합적인 지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짚어드리면, 일단 평균 시간당 임금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혹은 기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JP모건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ING 시티그룹 다들 평균치를 말하면 거의 한 15만 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크게 뛰어넘어서 18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bad is good이 나왔는데요. 자, 실업률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3.8%가 나와주면서 특히 U6라고 불리는 광의 실업률도 7%를 넘는 수치가 나와주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전체적인 실업률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러모로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분명히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이 연준의 결정이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복합적인 노동지표를 봤을 때는 일단 시장에는 호재, 일단 bad is good 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하나 다른 이야기가 오늘 같은 경우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나오고 있는 제조업 지수의 동향들, 현재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고용 같은 것들도 여러모로 발표가 같이 합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특히 ISM 제조업 지수는 지금 현재 8개월 넘게 침체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회복이 나오게 될지 혹은 계속해서 침체 국면으로 나오게 될지 여러모로 주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재미난 지표가 중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자리 개수가 18만 7천 개 나온 거 빼고는 임금 상승률도 뭐 전월 대비로도 그러니까 상당히는 아니고 조금 둔화됐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둔화돼서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금리의 움직임 한번 화면에 띄워놨거든요. 지금 그 화면 한번 잠깐 보시면 딱 그 소식이,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발표되자마자는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 보니까 거의 4.03인가 04인가 이 정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요쯤 어디입니다. 요쯤 어디?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다시 이렇게 바로 좀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하락을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뭐 최고의 그러니까 베스트 결과는 아니고 좀 혼조되는 양상도 있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금리에서도 약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전해 주실까요? 네, 다음 소식은 중국 관련한 소식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중국에서 6개월 만에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드디어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사실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오랜만에 차이신 제조업이 확장 국면에 들어선 것은 중국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좋은 징조기도 하지만 요거 플러스 요거에다가 더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중국 쪽에서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부양책이 발표가 됐냐면 첫 번째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 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사교육을 때려잡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사교육 섹터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3세 이하 영유아 한 명당 양육 비용 공제 범위를 한 달에 18만 원에서 한 달에 36만 원으로 올리고 교육비 공제도 같은 기준으로 인상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거에다가 노인 부양에 대한 항목도 공제 기준을 현재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약 50%가량 상승한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발표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은행들을 통해서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위안화의 값어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중국 쪽에서는 이것을 막는 데 값어치 하락을 막는 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외화 지급 준비율, 은행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외화 지준율을
원래는 6%였던 것을 1년 전 기준으로 4%로 낮췄고, 그리고 이번에 2%로 낮추면서 추가적으로 은행들에 대해서 외화에 관해서 그리고 위안화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하나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재에 가까운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무디스에서 컨트리 가든에 관련해서 신용등급을 3단계 추가 강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장의 영향은 개인적으로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봐도 컨트리 가든은 채권을 갚지 못해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할 거라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커다랗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BV 위원이 채권 상환 연장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루 연기를 해서 아마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일까요? 일단 사실 제조업 지수 자체가, 이건 뭐 차이신이나 사기업에서 발표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예 약간 원래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고 ISM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듯이 여기에서도 근 제조업 지수가 있고 이제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일단 회복세에 돌아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커다란 상승은 아니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번 주에 발표가 됐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제조업 관련해서는 소폭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조업이 뭐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동안 계속 그 악화 일로를 걷던 제조업 경기가 혹시 반등하는 것 아닙니까 정도의 생각만 가질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바닥을 찍었다 정도로 보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이 제조업 지표 나왔던 것, 그리고 부양책 나온 거. 그 부양책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제 유선아님께서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도 좀 많이 보셨으니까, 부양책에 대해서는 그 나온 그 부양책들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죠. 네, 강력하다고 보기엔 어렵고요. 다만 연속적으로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 약간 따발총을 쏴대듯이 부양책을 쏘고 있는데, 원래 대형 부양책을 바주카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뉴스에서는. 근데 그 바주카포가 없다 보니까 막 요거를 통해서 중국 주식들이 뭐 갑작스럽게 떡상한다 이런 느낌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양책 소식들로 인해서 특히 최근에 있었던 주식에 직접적인 부양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아마 호재로 보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제조업 관련한 데이터들이 예상치를 상회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중국 주식들이 좀 오르는데 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 내수도 조금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제조업 지표, 그러니까 제조업도 좀 회복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우리나라도 수출하고 미국에서도 또 수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펀더멘털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혹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주식이 하드랜딩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마 몇 번 제가 뉴스를 발표할 때 갖고 왔던 애널리스트들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 분명히 이번에 8월에 있었던 데이터는 여러모로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발표가 나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금리 동결하는데 커다란 무게를 싣게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은 후 만약에 앞으로 금리 동결이 있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아마 주가가 떨어지게 될 것을 예상을 하면서 미국 주식이 하드랜딩에 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하트넷 애널리스트들은 원래 조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도 봤는데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좀 발락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죠?
사실 뭐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완벽하게 어렵지만 최근에 갭 상승을 했었던 만큼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메꾸러가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에다가 SEC가 사실 이번에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SEC에서 결국 재판했던 부분이 현물 ETF 승인을 거절을 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런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요거가 사실 부당하다라고 재판에 갔기 때문에 이런 재판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겨서 결국 SEC에 승인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승인 관련해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압박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SEC는 지금 당장 답을 내기보다는 일단 딜레이를 시키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아마 올해 안에 SEC에서 승인에 대한 답을 주기는 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역시 SEC가 좀 승인에 대한 것을 답변을 딜레이를 시키는 전략을 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10월까지 일단 딜레이를 시켰고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은 블랙록,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와이즈, 바닉 그리고 발키리 디지털 아셋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소식도 들어봤고, 저는 이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 테슬라의 모델 3 하일랜드 코드명 하일랜드라고 해갖고 이제 모델 3의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뭐 중국과 일본에서 뭐 공개됐다 이 소식이 있었고, 와 이것 때문에 예쁘다 좋다 했는데 오히려 중국에선 또 가격 인하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생각보다 크게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테슬라가 어제자로 이제 미국과 캐나다 쪽 북미에서도 사실 가격 인하를 단행했는데 모델 3 관련해서 근데 오늘도 중국 쪽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한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델 S와 X 관련해서 거진 10%가량 가격 인하를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테슬라 주식 자체는 조금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테슬라의 주가는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는 모습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즘에 그 뉴저지에 계시니까 미국 현지에서 테슬라 인기는 좀 어때요? 테슬라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일단 돌아다니는 차들을 보면은 뭐 가끔 계속해서 뭐 테슬라가 시야에 한 대 정도씩은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마진율도 굉장히 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기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보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에서 서포트해는 자금들이 결국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살 때 그냥 전통적인 차를 샀을 때보다 조금 싸다는 느낌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 차가 좀 잘 팔리는 데에는 커다란 역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아침에 그 룰루레몬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사실 제가 어저께 룰루레몬이랑 브로드컴이랑 VM웨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에서 양쪽 다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모로 요즘 소매 판매점, 특히 의류 판매점이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게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깨끗하게 씻으면서 오늘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가이던스가 매출과 EPS 양쪽에서 가이던스를 좀 더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은 중국 쪽의 세일이라고 합니다. 중국 쪽의 매출이 크게 신장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한 해의 가이던스를 크게 올리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어닝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특히 의류 기업들, 브랜드들 보면은 중국에서 잘 안 팔려갖고 참 힘들어하는데 룰루레몬은 중국이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룰루레몬은 오히려 중국이 좋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룰루레몬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대박이 나면서 네트워크 관련한 장비와 칩을 파는 브로드컴도 여러 가지 수익이 잘 나오지 않을까,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선반영이 되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출과 EPS 양쪽 다 비트를 했고요. 가이던스는 예상치와 똑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장전에 3.35%가량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컸던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선반영이 너무나 사실 높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특히 가이던스가 예상치와 일치하게 되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에서 재미난 질문이 나왔는데 VM웨어를 인수할 때 사실 많은 부분들이 많은 국가에서 이미 승인이 났지만 중국 쪽에서 막힐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중국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은 적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매출이 있죠? 브로드컴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매출이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브로드컴은 일단 기대감은 있었는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만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선반영된 느낌의 시간을 걸려서 하락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다음 기업은 브로드컴이 인수하려는 VM웨어인데요. VM웨어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가상화시 소프트웨어와 여러 가지 클라우드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VM웨어가 매출을 소폭 상회하고 EPS를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출이 보통 하회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이제 장 전에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 소식이 하나 준비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팔란티어가 여러모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들어오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캐시우드가 약 10 밀리언 달러를 바이 더 딥, 한마디로 저점 매수를 시도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아크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짚어볼 만한 거 다 짚어봤고, 혹시 부족한 거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나온 뉴스는 다 짚은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되니까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 지수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금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부터. 자, 10년물 금리입니다. 여러분. 자, 10년물 금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고용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실업률 3.8%, 오, 고용이 확실히 둔화되는구나 라는 느낌과 함께 이게 훅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유선남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 개수가 늘어난 거는 확실히 약간 부정적이긴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호재와 악재가 좀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고요. 4.1% 정도까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지수는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은 확실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합니다. 금리 측면에서요. 자, 그래서 나스닥은 0.6%, 다우도 0.6%, S&P 500도 0.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 보이시죠? 실업률이 지난 2022년 2월 이에 최고치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쿨다운되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아주 큰 헤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현재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좋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애플, 애플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0.9% 오르면서 189달러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0.7%, 아마존 1.3%, 구글 0.5%, 메타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빅7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다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테슬라는 사실 좀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죠. 아무래도 앞서 전해주셨던 것처럼 프리미엄 모델들 S와 X와 같은 프리미엄 모델들에 대해서 북미 지역에서의 그 가격 인하가 아마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마진이 높은 쪽이 프리미엄 모델이고, 그리고 어차피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델 3와 모델 Y는 보급형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마진이 높은 쪽을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브로드컴 말씀해 주셨지만 브로드컴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자, 다른 종목들은 그냥 대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좀 그래요. 지금 유가가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보니까 유가뿐만 아니라 금속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고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냐를 보면 대체로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앞서 그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이 조금씩 이제 회복된다는 신호들이 나오게 되니까 유가 올라가죠, 금속 올라가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엑소모빌 1.7%, 그 다음에 쉐브론 1.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 원유를 비롯한 그 이제 원자재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크루드 오일이 어느새 벌써 8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브렌트유 87달러 올라왔고요. 천연가스 2008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보시면 금속, 플래티넘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꽤 많이 반등했죠. 구리가 중요하죠. 구리도 꽤 많이 반등했죠. 구리야말로 진짜 제조업 경기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구리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중국과 좀 연관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좀 유가도 올라가고 금속 가격도 올라가고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룰루레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루레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것보다는 약간 상승 탄력을 좀 줄이긴 했는데 일단 매출이 18% 증가했다는 것도 좋았고, 앞서 유선남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였었냐면 동일 매장 매출이 11% 늘었고요. 온라인 직접 판매가 15% 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남궁재훈 연구원이 오셔서 룰루레몬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DTC라고 부르는 온라인 직접 매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룰루레몬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사는 거, 이게 마진이 높고 이게 그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되니까 이쪽이 늘어나야 된다는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직접 판매 매출, DTC 매출이 15% 늘었고,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이 11% 늘었으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럼 아무래도 재고는 아직도 좀 그 털고 가야 되는 그 물량이다 보니까 재고는 어떨지 보니까 제가 그 룰루레몬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CFO가 재고 증가율이 이번 분기에 14% 증가를 해서 기존 가이던스가 한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대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둔화됐고 3분기 재고 증가율은 10% 초반 정도 나올 거라고 하니까 재고는 확실히 제대로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CFO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종목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델인데요, 델. 저는 이게 좀 특이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HP 얘기하면서 HP에서 PC도 잘 안 팔려, 프린터도 잘 안 팔려, 그만큼 레거시 반도체는 아직도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델은요, PC 수요가 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냥 델 컴퓨터만 잘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HP 거는 안 팔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델 입장에서는 PC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고 말을 했고, 또 한 가지가 델은 서버도 제조하고 있어요. 서버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서버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에 사용되기 때문에 서버의 수요가 높다는 거는 델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델 이번 실적 보면 매출이 13% 줄긴 했습니다만 인공지능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델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선남님, 나머지 부분 한번 짚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현재 지금 제가 장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커다랗게 뭐 시장에서 뭐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유가 관련해서 사실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오일주들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 말고 재미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디즈니가 마이너스 3% 가까이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장전에는 좀 조용해서 제가 뉴스로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디즈니가 이제 차터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차터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마땅치 않은지 현재 지금 몇몇 ESPN이 몇몇 채널 관련해서 송출을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장 분위기는 아마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은 뭐 배드 이즈 굿 때문에 아마 좋게 볼 영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커다란 상승까지는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차터가 뭔가요? 이제 여러 케이블 업체인데요. 결국 케이블 업체를 통해서 테레비 뭐 전파를 송출하고 인터넷도 여러 뭐 프로바이드를 하고 어떻게 보면 버라이즌과 뭐 비슷하게 뭐 전화 사업을 하진 않지만 인터넷과 뭐 TV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디즈니의 ESPN이 왜 송출을 중단한다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 계약을 하고 있는데 네네. 요금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차터가 가장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케이블 서비스가 스펙트럼입니다. 그 아, 스펙트럼 서비스에서 여러모로 지금 현재 US 오픈 경기가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가운데 안에서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좀 기대하는 시점에서 지금 서비스 제공을 몇몇 채널에 중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디즈니는 참 풀릴만 하면 또 이렇고 풀릴만 하면 또 이렇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디즈니 좀 모쪼록 빨리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갖고 지금 81달러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참 세상을 바꿨던 기업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정말 영화 산업, 콘텐츠 산업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OTT 산업도 바꾸고. 자, 조만간 좀 회복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남님과 함께 마지막 날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은 그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지만 그래도 유선남님께서는 관련 뉴스들 좀 짚어주실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좀 강한 것 같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도 훅 떨어졌다가 다시 좀 이렇게 낙폭을 확 줄였잖아요. 시장도 약간 그렇습니다. 시장도 막 크게 오를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좀 탄력 줄이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밤 잘 보내시고 월요일 휴장 잘 챙기시고요. 저희 월요일 휴장이라도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월요일 밤 9시에 방송을 하게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말 잘 보내세요.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